안녕하세요. 연세 EMB 피부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박하사탕, 목캔디, 페퍼민트가 들어있는 차나 음료, 맨솔에담, 맨솔 담배가 홍조에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약 5% 이상의 인구가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감을 갖고 있는 안면홍조, 장미증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은 많지만 정확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저희 연세 EMB 피부과가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영국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지금은 고인이 된 고 다이애나 공주, 카메론 디아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유명인들의 사진을 보면 드물지 않게 얼굴에 홍조가 관찰됩니다. 이는 안면 홍조가 동반되는 질환인 장미증인데 이들 대부분은 북유럽 계열 사람들로 장미증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셀틱 계열의 인종에서 30세 이상의 인구의 15% 정도가 딸기코가 동반되는 장미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백인들과는 다른 장미증의 임상 양상이 관찰되는데요. 주로 얼굴 중심부가 전반적으로 붉어지는 양상이 많습니다. 장미증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 모낭충 감염, 여드름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 양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증은 지속적으로 얼굴 중심 부위에 붉음증과 딸기코가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홍방과 구진, 고름, 물집, 반복적인 홍조와 모세혈관 확장이 특징인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미증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보기만 해도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홍조는 혈관이 확장되어 있어서 얼굴이 붉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도 있고 피부 장벽 기능도 떨어져 있어 화끈거리는 증상과 함께 가려움증, 따가움도 같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면 홍조, 장미증은 ER 스트레스라는 기전에 의해 발생합니다. ER 스트레스는 햇빛이 적은 북반구 고위도에 많이 살고 있는 셀틱 계열 백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유전적 변이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햇빛이 센 여름철에는 비타민 D의 생산이 증가되면서 정상적으로 ER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항균 펩타이드라는 피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증가합니다. 겨울에는 태양빛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체내의 비타민 D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항균 펩타이드도 감소가 되어 피부 면역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추운 북반구에 거주하는 셀틱 계열 백인들은 환경적으로 비타민 D와 같이 햇빛을 받아야만 만들어지는 생존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앞서 설명드렸던 유전적 변이가 발생한 사람들만 생존하기 시작합니다. 즉, 유전적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자외선과 같은 유발 요인이 없어도 ER 스트레스가 독자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항균 펩타이드가 증가되어 피부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줍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ER 스트레스 때문에 항균 펩타이드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피부에는 과도한 염증 반응과 혈관 확장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생존을 하기 위해 발생한 유전적 변이 때문에 안면 홍조, 장미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장미증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장미증 환자의 피부의 모낭에서는 모낭충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증가된 모낭충은 툴라이크 수용체라는 것을 잘 활성화시킵니다. 증가된 항균 펩타이드와 활성화된 툴라이크 수용체 때문에 피부에서는 단백 분해효소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산성이었던 피부의 pH도 중성에 가까워지고 다양한 보습인자의 생산도 감소하여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발생하고 혈관이 증식되어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조가 심한 사람들이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보습제나 초음파 보습 치료를 하게 되면 강한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홍조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조 장미증이 심한 사람들은 ER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주면 안면 홍조나 장미증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R 스트레스는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상황에 나타나므로 잘 생각해보면 예방하기 쉽습니다.
씁니다. 짬뽕, 빨간 떡볶이, 매운탕과 같은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 술, 박하사탕, 목캔디, 맨솔에다 맨솔 담배처럼 맨솔 성분이 들어간 음식이나 연고를 바르는 경우, 잦은 때밀이나 크롭, 사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ER 스트레스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조나 장미증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이런 ER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산성 세안제나 약산성 보습제를 사용해도 홍조가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부과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피부과 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홍조, 장미증의 치료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보습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격은 저렴한 대신에 치료 기간이 길고 매일매일 먹는 약을 하루에 한두 번씩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독시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나 먹는 여드름 약으로 주로 쓰이는 이스트레티노인 제제가 있고, 바르는 약으로는 항생제 계열의 약물이나 모낭충을 감소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독시사이클린 계열의 먹는 항생제나 메트로니다졸 계열의 먹거나 바르는 항생제는 직접적으로 세균을 죽이는 효과보다는 단백 분해 효소 수용체를 억제하는 효과로 홍조를 개선합니다. 여드름 치료로 많이 쓰이는 로아큐탄과 같은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장미증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툴라이크 수용체를 억제하여 단백 분해 효소를 감소시켜 홍조를 개선시킵니다. 수란트라와 같은 바르는 항모낭충 제제는 장미증에서 많아진 모낭충을 감소시켜 위의 약물과 유사한 기전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툴라이크 수용체를 억제하며 단백 분해 효소 수용체를 억제시켜 홍조를 개선시킵니다. 늘어난 혈관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키는 약물이나 바르거나 먹는 스테로이드제는 장미증의 증상을 빠른 시간에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잔치, 면접, 졸업식 등과 같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단기간으로 사용하거나 홍조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줄 때 급한 불을 끄는 정도로는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치료하기 전에 또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치료도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나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초음파 보습 관리 치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먹고 바르는 치료보다 비용은 비쌀 수 있지만 효과면에서 매우 뛰어나며 먹는 약을 먹고 발생하는 속쓰림, 소화 불량과 같은 부작용도 없어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늘어난 혈관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데는 붉은 색소에 잘 반응하는 V빔 레이저나 옐로우 레이저가 사용됩니다. 2-3주에 한 번씩 3회 정도 치료를 받을 경우 꽤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특별한 마취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늘어난 혈관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시술 후 파괴된 혈관과 혈관 안에 있던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는 피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붉은 기운이 호전되어 보이다가 시술 3-5일 후에 갑자기 홍조가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주위 온도를 시원하게 해주거나 냉찜질을 하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소노스타일러나 LDN과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로 피부 장벽을 개선할 경우 단백분해 효소 수용체의 활성을 낮춰주고 다양한 보습 인자의 생산을 촉진시켜 낮아져 있는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혈관 레이저와 초음파 보습 관리를 같이 이용할 경우 레이저 후 저하될 수 있는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어 장미증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약산성 보습제나 세안제를 이용한다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 장미증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놔둘수록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복되는 홍조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피부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재발을 막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세 A&B 피부과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